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청취력 훈련 실습 세 번째 시간인데요. 본격적인 오디오 엔지니어링 훈련에 가까운 스펙트럴 아이덴티피케이션 훈련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음색의 변화와 관련됐던 ABX 심화 과정이 있었죠. 지난 시간에. 그 과정을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ABX로 한번 맞춰보시도록 하시죠. 네, 이제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정답은 바로 A였습니다. B가 1kHz 대역이 조금 더 부스트되고 강조된 그런 소리인 것 같습니다. 스펙트럴 아이덴티피케이션에 관한 내용인데요. 이 부분은 변화한 음색의 주파수가 어느 영역대에 있는지를 알아내는 훈련입니다. 오디오에서는 소위 이퀄라이저 혹은 EQ라고 불리는 신호 처리를 할 때 필요한 기술이죠. 건축 음향 혹은 전기 음향적으로 발생하는 공진 주파수가 어디인지를 빠르게 인식해서 EQ를 이용해서 없애거나 혹은 줄이는 것이 목표입니다. 혹은 예술적으로 자기가 표현하고 싶은 대역을 올릴 때 이런 이퀄라이저를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어찌됐든 이 훈련을 통해서 이퀄라이저를 사용할 때 보다 빠르고 이펙티브하게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가장 먼저는 여러분이 지금 이 스펙트럴 아이덴티피케이션의 기초가 전혀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몇 가지 밴드로 나누어 보시는 생각을 하는 그런 스텝이 필요한데요. 즉 저음 영역대, 고음 영역대, 그리고 중음 영역대. 다시 한번 저음, 중음, 고음 이런 식으로 세 개의 밴드가 있을 때 어떤 식으로 소리가 바뀌는지를 한번 들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해 봤는데요. 저희가 이 음악은 많이 들었는데 이 음악은 지금 처리가 되지 않은 플랫한 무처리 혹은 기존에 주어졌던 그냥 레퍼런스 사운드 그대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소리가 고음과 중음이 없어지고 저음만 남게 되면 이런 식으로 들리게 됩니다. 네, 뭔가 좀 답답하고 그리고 선명도가 없는 그런 사운드가 되죠. 이 소리가 처음에 레퍼런스 사운드를 저음과 고음을 제외하고 중음역만 듣게 되면 이렇게 들립니다. 예전 전화기를 들었을 때 그런 소리처럼 들리게 되죠. 혹은 이렇게 코를 막고 얘기할 때 들리는 것 같이 우리가 비음 소리라고 하는데요. 이런 네이저 사운드가 훨씬 더 잘 들리는 그런 특성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음악을 들을 때 전화기로 듣는 것 같다라고 느끼신다면 중음이 부스트되어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음은 이렇게 들립니다. 이건 그야말로 힘이 하나도 없는 물론 기타의 디테일은 좀 살아있을지 모르겠지만 힘은 하나도 실리지 않은 그런 소리로 들리게 되죠. 이런 식으로 저음이 가지는 특성, 중음이 가지는 특성, 고음이 가지는 특성을 먼저 한번 생각해 보신 후에 그리고 저음, 중음, 고음 대역에 해당하는 밴드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부터는 5개의 밴드로 나눠서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아까처럼 그냥 추상적으로 중음, 저음, 중음, 고음이 아니라
이번에는 주파수 대역별로 250Hz, 500Hz, 1kHz, 2kHz, 4kHz 이런 식의 5개의 밴드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250에서 500은 저음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500Hz는 사실 중저음의 역할이 들어가긴 하지만 어쨌든 250과 500을 저음, 그리고 1kHz와 2kHz를 중음, 그리고 4kHz를 고음 대역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대역들이 강조되었을 때 어떻게 들리는지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항상 우리가 하는 것처럼 레퍼런스를 먼저 들어보시죠. 자, 이 레퍼런스 음악에 250Hz가 강조되어 있을 때 소리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지난번과 달리 저희가 밴드를 잘라내고 저음만 들은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나머지 것들을 유지하면서 250Hz만 이렇게 증가시켜준 그런 소리입니다. 500Hz를 들어보시겠습니다. (1kHz) 대역입니다. (2kHz) 대역입니다. 그리고 4kHz 대역입니다. 지금 변화하는 밴드들이 저음에서부터 고역까지 연계가 있었기 때문에 250Hz에서는 이런 식의 소리가 증폭이 되었다면 500으로 갈수록 조금 더 이런 식의 소리에 고조되는 강조되는 주파수 영역이 조금씩 저음에서부터 고음까지 증가한다고 아마 느끼셨을 것 같은데요. 사실은 이게 그냥 소리를 들어서 그대로 이해하기는 참 쉽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른 어떤 트릭을 써서 혹은 힌트를 이용해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처럼 아이소모픽 매핑이라고 해서 비슷한 동형과 매핑하는 그런 방법을 이용하고 있는데 바로 포네틱, 즉 음소와 관계에 있는 바로 그런 대칭 혹은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즉 무슨 말씀이냐 하면 아이소모픽 매핑 혹은 포네틱 이런 게 잘 이해가 안 되신다고 생각하시면 모음이 가지는 고유의 공진 주파수 대역과 비교하면 아주 쉽게 이해가 됩니다. 지금 제가 여기에 써놨는데요. 우, 오, 아, 에, 이라는 5개의 모음을 성대를 이용하지 않고 입 모양만 우를 만든 다음에 공기를 통과시키면 발생되는 공진 주파수 대역이 있습니다. 즉 지금 제가 성대를 이용하지 않고 바람만 통과시켰는데요. 그렇게 입 모양이 우가 되면 이런 식의 소리가 나오고 아마 직접 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오로 만들면 아가 되면 에가 되면 이가 되면 이런 식으로 모음의 모양에 따라서 250Hz와 500Hz, 1kHz, 2kHz, 4kHz 대역이 바뀌게 됩니다.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을 텐데 소리를 듣고 여러분이 모음 모양을 통해서 라고 바꿔봤을 때 거기가 매칭이 되는 것을 찾으시면 아, 이 주파수 대역이 변한 거 있구나 라고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로만 설명을 드리지 말고 한번
듣고 한번 해보도록 하시죠. 자, 먼저 레퍼런스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레퍼런스에 비해서 지금 변화한 소리를 들려드릴 텐데 이 변화한 소리가 우, 오, 아, 에, 이 레조넌스에 비해서 어떤 거에 가까운지 한번 해보시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답은 에 소리에 가까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변경된 음악은 2kHz 대역을 변화시켜서 처리된 소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 이 부분들을 연습을 통해서 계속 반복해서 해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실습 문제를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습 문제는 지금처럼 음악을 계속 하나를 듣고 그 다음 걸 듣고 하는 방식이 아니라 중간에 변화를 반복해서 줌으로써 여러분들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문제를 만들어 봤습니다. 2초간 핑크 노이즈를 들으시고 2초간 변화가 생깁니다. 그리고 다시 플랫이 되고 2초간 다시 변화가 있고 2초간 다시 플랫으로 돌아옵니다. 이런 과정을 2번 반복하는데 이 변화하는 것을 통해서 어떤 소리가 바뀌는지 쉽게 아마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시죠. 다음과 같은 소리가 아마 들으실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2초 변화, 2초 변화, 2초 잠시 쉬었다가 한 번 더 반복하는데요. 2초 변화, 2초 변화, 2초. 지금 여러분께서 들으실 때 어떤 주파수 영역대가 바뀌었을 것 같나요? 정답은 소리가 바뀌었습니다. 즉 1kHz 대역이 바뀌었습니다. 지금부터 저희가 10문제를 비슷하게 풀어볼 텐데요. 동일한 방식으로 변화할 때 입 안에서 공진주파를 만드셔가지고 어떤 거랑 매치가 되는지를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펜과 펜슬을 준비하시고 10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각 문제에 대해서 2초 변화, 2초 변화, 2초 쉬었다가 2초 변화, 2초 변화, 2초라는 식의 2번 반복되는 형식으로 들려드립니다. 그리고 답을 쓰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까요? 이번 시간에는 아주 쉬운 문제로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다 쉽게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번에서 2번으로 갈 때 시간이 더 필요하시면 강의를 포즈 하시고 좀 더 생각하신 후에 다시 2번으로 간다든지 혹은 1번을 다시 풀어본다든지 하는 식의 어프로치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학습 효과는 좋아집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죠.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떻게 정답을 잘 맞추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답이 잘 안 맞추셨다고 하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계속 반복하면서 학습하시다 보면 아마 더 듣는 능력이 늘어날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 정답을 가지고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서 500Hz가 바뀌면 이런 소리구나. 4kHz 대역이 바뀌면 이런 소리구나 라는 것들을 확인해 보시면서 체크하는 게 아마 여러분의 학습에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방금 한 것은, 이번 시간에 한 것은 스펙트럴 아이덴티피케이션 중에서도 아주 쉬운 레벨이었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고난이도 레벨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플러스 6dB 혹은 플러스 3dB 등에서 조금 어려운 실습을 우리가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